그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은 참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책감 시작하기 전에 캐롤 룩의 Improve Your Eyesight with EFT라는 책에 사례 하나가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120명이 시작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례가 올라왔고요.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미국 전역에 120명이 있으니까 이제 캐롤룩이 수영학원하고 연상어부를 만들어서 보냈죠. 매주 월요일에 보냈던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5분씩 하라고 보내고 이제 또 하다가 뭐 효과 본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자신한테 메일을 보내라고 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경험한 것들을 이제 사례로 발표하고 그랬던 건데, 그 경험담 하나가 이제 4월 15쪽에 캐롤룩 책의 45쪽 경험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 제가 번역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력 향상 EFT를 계속 해왔어요. 한 주가 지나니까 안구건조증이 사라졌어요. 난 그것 때문에 의사한테 갈 작정이었는데 이제 거의 모두 사라졌어요. 게다가 눈이 좋아져서 더 뚜렷하게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곤란에 처한 상황들을 잘 보고 잘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저는 이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다룰 수 있게 있는 것에도 이 시력 향상 EFT가 말 그대로 도움이 되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 재밌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그 다음에 사물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눈도 같이 생겼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내면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와 인생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이걸 잘 보여주는데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맑아지면서 눈이 맑아지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더 잘 처리하게 되는 것. 자,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 사건 중에서 죄책감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개를 골라라. 자, 이것을 EFT로 해보라. 근데 너무 강한 거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약한 걸로 하십시오. 너무 강한 거 하다가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만만한 걸로 일단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EF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전입니다.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이런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나를 벌주며 살아왔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아마도 그런 죄책감이 내 눈에 쌓여 내 눈을 가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 정수리. 그 일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 눈썹. 모두 내 탓이다. 눈가. 나는 벌받아야 한다. 눈밑.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코밑.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 턱. 나 스스로도 내가 용서되지 않는다. 쇄골. 그냥 평생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야 될 것 같다. 옆구리.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 다시 정수리. 내가 나를 벌준다고 세상이 좋아지나. 눈썹. 그 사람이 좋아지나. 눈가. 도둑질은 정해진 형기라도 있고 그것 마치면 풀려나는데. 눈밑. 나의 죄책감에는 형기도 없나. 코밑. 이제 먼저 나를 용서한다. 턱. 더 나아가 세상과 사람들이 내게 한 것도 용서한다.
쇄골, 나를 용서하는 것이 모든 용서의 시작이다. 옆구리, 나는 이렇게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자, 다시 손날점 두드리면서 이해전으로 갑니다. 나는 아직도 죄책감을 버릴 수 없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나는 죄책감을 버리면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붙잡고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죄책감을 버리면 너무 뻔뻔해질 것 같아서 아직 붙잡고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정수리, 죄책감이 내 눈을 가린다. 눈썹, 내 눈에 죄책감이 쌓여있다. 눈가, 나는 벌받아야 한다. 눈밑, 나는 세상을 볼 자격이 없다. 코밑, 죄책감을 버리면 안 될 것 같다. 턱, 이제는 죄책감이 그냥 습관이 되었다. 쇄골, 내 눈이 나 대신 벌을 받는 것일까. 옆구리, 이제 죄책감으로 나를 벌 주는 것도 지겹다. 다시 정수리, 이제라도 나는 나를 용서한다. 눈썹, 나를 용서함으로써 남과 세상을 용서한다. 눈가, 나는 나를 꾸준히 용서한다. 눈밑, 나는 나의 과거를 용서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책임진다. 코밑, 모든 용서의 시작은 자기 용서이다. 턱, 나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용서한다. 쇄골, 다시 그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 옆구리, 이제 사랑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자, 이렇게 2회전 했고요. 다시 3회전으로 갑니다.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아직도 나를 용서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내가 고통받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미안해서 아직 죄책감을 버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정수리, 나는 아직 나를 용서할 수 없다. 눈썹, 그 사람에게 여전히 미안하다. 눈가, 그 사람은 내가 고통받기를 바랄 것이다. 눈밑, 용서받고 있는다면 너무 뻔뻔하다. 코밑, 그 사람은 아직 고통받고 있다. 턱, 나도 그만큼 고통받아야 한다. 쇄골, 그래서 죄책감을 벗을 수 없다. 옆구리,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다시 정수리,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를 용서한다. 눈썹, 그것이 진정한 용서니까. 눈가, 나는 나를 용서함으로써 참된 용서를 실천한다. 눈밑, 나는 나를 용서함으로써 참된 용서를 배운다. 코밑, 나는 이런 참된 용서를 세상에 퍼뜨린다. 턱, 나는 참된 용서의 씨앗이 된다. 쇄골, 이제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보인다. 옆구리,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보인다. 예. 여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상담해보면 죄책감이 제일 버리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어떤 게 있냐면 죄책감에 관한 심리적 역전이 있는데요. 죄책감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신념이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책감 버리면 나쁜 놈이다. 그 사람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난 죄책감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내면의 신념 때문에 죄책감을 못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죄책감 때문에 좋은 사람 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죄책감 대신에 책임감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담해 보면요. 죄책감 가지면 그 죄책감 때문에 더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죄책감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화가 나면서 누구를 팼다. 그 죄책감을 느낀다. 그럼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그 자책감이 또 쌓이면 자기도 또 사람 또 패요. 그러고 나면 또 죄책감 느끼죠. 그래서 죄책감이 죄를 낳고 그러니까 다시 죄책감 낳고 그 죄책감이 다시 죄를 낳아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식으로 계속 죄책감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죄책감으로 좋아질 수 없다. 이게 수천 명 이상에게 상담하고 강의해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죄책감으로 좋아질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럼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죄책감 대신에 책임감을 가져라.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행동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막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죄책감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후회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고 이미 했으면 후회를 마라.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죄책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책감 들 것 같으면 하지를 말고 이미 했으면 죄책감을 버려라. 그리고 그냥 고쳐라. 예, 그게 답니다. 예. 그리고 죄책감 가진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이제 캐롤룩 책의 53쪽에 보면 Improve Your Eyesight with EFT 그 53쪽에 보면은 사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거 하나 읽어보시고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시력 향상 EFT 실험을 2주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피아노 악보를 안경을 안 쓰고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책도 그냥 볼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기뻐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2주에서 안경 벗고 악보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 간단한 사례. 자, 이런 사례들처럼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도 시력 향상 EFT 하면서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기유발도 되고 또 정보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 시력 향상 EFT 하시면서 변화가 있으면은 사례를 같은 걸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적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데 원서 제목은 이거죠. A Course in Miracles. 기적에 관한 과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적수업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A Course in Miracles.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바로 이제 용서죠. 용서인데 용서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용서에 대해서 뭔가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해야 되는 게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저희 생각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10년 전에 내 돈을 떼먹어서 내가 그때 엄청 고생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용서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용서한다. 근데 말이 되나요? 내 돈 떼먹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한다고 특별히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죠. 혹 아는 사이라서 이제 용서해 줄게.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그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내가 용서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용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다시 간단히 말해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첫째.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용서를 아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첫째. 그게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용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저희 두 번째 의견인데 그게 무슨 뜬구를 잡는 소리냐?
예를 들면 10년 전에 개똥이 엄마가 내 돈 떼먹었다 이거죠. 떼먹었는데 그래서 엄청 고생했다. 그럼 개똥이 엄마를 용서해야지. 내가 어떻게 개똥이 엄마가 아닌 나를 용서하느냐. 원인 제공은 개똥이 엄마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다시 하나 등장합니다. 10년 전에 돈 떼먹고 사건 끝났죠. 그럼 잊어버리면 되죠. 근데 안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화병 걸려서 내 속 썩히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개똥이 엄마입니까? 납니까? 개똥이 엄마가 당신 돈 내가 1000만원 떼먹었는데 당신 10년 동안 속 썩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10년 동안 매일 나한테 와서 내가 당신 돈 떼먹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떼먹고 도망갔거든요. 이미 끝난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개똥이 엄마가 내 돈 떼먹어서 내가 힘들었다는 나의 생각, 나의 기억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될 대상은 개똥이 엄마가 아니라 개똥이 엄마가 그랬다는 것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나의 생각을 놓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용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괴롭히는 나의 생각을 용서하는 것이다. 또 달리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용서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용서의 가장 궁극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는 겁니다. 도덕적인 우위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은 결국 고통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년 전에 개똥이 엄마가 내 돈 떼먹었는데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너그러운 마음 용서했어. 라고 기억하고 있다면 용서가 덜 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는 것.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내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용서의 궁극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궁극은, 최고의 용서는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는 상태. 이것이 용서의 궁극입니다.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서는 결국 무판단입니다. 탓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사상 체계가 있는데 그게 그 핵심이 무판단이거든요. 판단을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판단, 생각, 그걸 내려놓는 게 결국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국 무판단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기억, 판단을 내려놓을 때 그게 바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용서는 무판단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뭐 개똥이 엄마가 내 돈 떼먹은 거 용서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용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돈 떼먹은 것도 용서하라 이겁니다. 자, 이러면은 들으면 어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용서는 나와 남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되면은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서가 한쪽으로만 행해질 때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을 낳습니다. 나만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고, 남만 용서하는 것, 그건 일방적인 희생이 되고요.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더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나와 남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시 정리해보면 용서에 대한 저의 생각, 그걸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셋째, 용서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용서다. 넷째, 용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서는 곧 무판단이다.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